자, 이제 고전소설 1강으로 넘어오면 주몽신화가 있습니다. 고구려 건국신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건국신화의 특징은 당연히 신성성이 있고요. 건국의 과정,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뭐니 중요해도 이 영웅서사 구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웅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주몽이겠죠. 네, 고시성을 가진 고주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네, 건국신화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편의상 내용을 좀 그 장면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장면은 우리 그 EBS 교재 지문에서 시조 동명성왕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시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그죠? 그리고 헤브루가 하는데 첫 번째는 주몽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주몽 선대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몽 자신의 얘기보다 네, 주몽 선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까? 네, 부여국하고 네, 부여국에서 도망을 왔으니까 부여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네, 헤브루 왕과 네, 금화왕의 얘기를 금화왕의 이야기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어요. 네, 금화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왜? 금화왕이 일단 네, 같이 살았던 약간의 그 아버지 같은 네, 보호자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단 헤브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했다. 그래서 연못에서 큰 돌을 보더니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부여국인데 첫 번째 주몽인가요? 네, 주몽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주몽이 바로 네,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 주몽이라고 하는 것, 활을 잘 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과거에 네, 옛날이죠. 네, 과거에 그 당시에 네,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국 이전 시대, 네, 고대에는 네, 영웅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네, 상징하는 네, 영웅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주몽이라는 이름이지요. 그래서 주몽. 근데 이 주몽의 각의 내력을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앞에서 보는 것처럼 네, 헤브루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금화로 오세요. 금화로 오는데 헤브루가 거기에서 뭡니까? 산천에 제사를 지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했다라고 해서 금화 요 정도까지 좀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헤브루가 자식이 없어서 아들로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기자정성이라고 합시다. 기자정성은 뭡니까? 기원하는 자의 정성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기자정성을 통해서 금화를 얻게 되죠. 금화가 뭐가 됩니까? 돌을 보더니 마주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말이 그죠? 기자정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돌을 보고 말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전기성이죠. 고전 소설의 특징을 보면 네, 뭡니까?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 그죠? 말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요거 말이 눈물을 흘렸다. 말이 진짜 눈물을 흘렸다.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요 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성성의 상징물이고요. 신성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고조선 때는 거울, 칼, 방울이었죠. 그래서 내 신성성이고 왕이 이를 보고 괴상히 여겨서 돌을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하는 걸로 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건 신성성의 상징은 바로 네, 금화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죠. 있는 곳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돌입니다. 네, 이 돌이 2번, 3번은 돌에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하는 거죠.
금화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돌이었다. 후사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가 있는데 거기 이전에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네,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네, 금화의 인물의 외모 묘사죠. 그래서 인물의 외모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처럼 생긴 거죠.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다. 누구의 외모 묘사입니까? 바로 금화의 외모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색의 개구리 모양. 이는 바로 하늘이 나에게 후사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며 거두기르고 이름을 금화라 하였다.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해서 세 번째는 이 금화가 뭐다? 다섯 번째네요. 그래서 네, 금화가 네, 이것이 금화거든요. 금화가 동부여의 태자가 되고요. 나중에 왕이 됩니다. 자, 태자가 됐고 됐죠? 자, 특색 있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네, 돌이라고 하는 요 소재하고 그 다음에 금색 개구리 모양이라고 하는 요건데 외모 묘사라고 했습니다만 이 외모 묘사를 했었던 요 부분은 어떤 네, 풍요로움이죠. 풍요와 다산이라고 돼요. 풍요, 자식을 많이 낳는 또는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데 권력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개구리도요. 그래서 나중에 동부의 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태자가 돼서 결국 왕으로 즉위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집안 내력. 근데 집안 내력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와 관련된 내력이 좀 있죠. 어머니 유화 부인이 주몽을 키웠으니까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은 금화왕과 주몽의 어머니 유화의 만남이 되겠죠. 유화의 만남이 됩니다. 일단 금화왕이 먼저 모티베이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화, 어머니예요. 주몽의 모친인 엄마가 서로 만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상 아란불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되네요.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 물가의 땅에 있으니 이 이름을 가서번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게 해서 도읍할 만하다. 아람불이 마침내 왕에 권하여 이름을 동부여라고 했다라고 해서 만남부에서 첫 번째 뭡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땅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네, 땅을 옮기는 건데 가서번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도읍할 만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동부여가 건국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라져 온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진 거죠. 다음 두 번째, 동부의 건국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가볍게 읽고 가도 될 거고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재 아들 헤모스라 칭하며 도읍하였다. 헤브루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얻었다. 그래서 헤브루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바로 그죠? 네, 왕 즉위한 거. 그래서 두 번째는 헤모수인가요? 네, 헤모수 동그라미 치고요. 헤모스는 주몽의 아버지인데요. 주몽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천재의 아들 헤모스라 칭하며 도읍을 하였다. 헤브루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자, 됐습니까? 자,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고요. 네, 우발수. 저는 하백의 딸이고 유화입니다. 라고 해서 드디어 등장했다. 하백 먼저 할까요? 하백은 유화의 아버지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것보다 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 하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물의 세력, 수상 세력을 상징하는 호칭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수상 세력. 물가에서는 주몽의 어머니가 캡이었다는 얘기죠. 다음 네 번째.
자, 하백의 딸이었고 이름은 유화입니다. 에서 유화 동그라미 누구입니까? 주몽의 어머니입니다. 주몽의 어머니. 그런데 금왕에 궁궐에 가서 살게 되네요. 자, 주몽의 어머니. 예, 주몽의 어머니를 좀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혈통을.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 아들 해모수라 하고 저를 웅심산에 아래 압록강 인근 방 안으로 꿰어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백두산으로 간 거죠. 백두산 아래 압록강 근처에서 저랑 정을 통하고 떠난 다음에 돌아오질 않아요. 중매 없이 다른 사람 따라갔다고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주몽이 태어난 과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보겠습니다. 천재의 아들에서, 천재의 아들을 밑줄 들어갈까요? 천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정통성에 있어서, 천손사상,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천손사상이 있어요.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천손 사상이 반영된 걸로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웅심산인가요? 여섯 번째, 웅심산. 곰이 사는 깊은 산 속 옹달샘 곰이 와서 먹지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웅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백두산의 옛 이름입니다. 이게 백두산인데, 웅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 신화에 보면 웅녀가 나오잖아요. 곰을 신성시하는, 신성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토테미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테미즘이 반영된 명칭이다. 웅심산, 웅녀. 중매도 없이 해서 이제 우발수인가요? 해서 일곱 번째, 우발수. 자, 우발수라고 하는 것은 귀양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발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유화의 어떤 징벌지, 귀양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귀양지에서 오히려 금화와 만난 곳이라고 할게요. 인연을 맺는 곳이죠. 금화와 만난 곳입니다. 금화왕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부여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걸쳐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우리 한민족은 고조선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부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북방의 강자였어요. 중국과 유일하게 맞설 수 있었던, 중원 세력과 유일하게 맞설 수 있었던 똘똘 뭉친 큰 세력이 부여였습니다. 그리고 부여는 철기 문화가 존재했었어요. 한나라와 같이. 그래서 요건데 여기까지는 뭡니까? 고구려 건국 이전에 주몽 이전 선대죠. 그래서 고구려의 정통성을 확보한 거죠. 고구려의 정통성을 나름대로 확보하려는 거죠. 어디에서? 부여에서. 부여국은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하느님이죠. 그래서 천손사상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아람불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일전에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기를 내 자손이 이곳에 나라를 세울 거야. 그죠? 도읍할 만하다 해서 동부여라고 했고, 천재 아들 해모스라는 사람이 칭하며 와서 도읍하였다. 뭐 해서 하늘을, 똑같은 하늘을 숭배하는 천손사상이 있어요. 고구려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왔다? 부여에서 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깔아준 거다.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나오죠. 세 번째 이제 주몽이 태어나는데 이 자식이 계란 알로 태어납니다. 계란 껍질을 타고 태어나는 거죠.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해의 빛과 비치어 유화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화가 처음에 받아들이기 싫었던가 보죠. 아무튼 해가 있다, 해 네모칸 치고,
자, 요거는 네, 역시 네, 태양 숭배 사상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 가지 상징성이 나타나 있어요. 태양 숭배 사상이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애니미즘이라고 얘기하죠. 자연신 숭배 사상이에요. 애니미즘이 반영이 되어 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다 있어요. 단군 신화처럼. 알 하나를 낳았다. 아, 이건 또 뭐니? 자, 두 번째 알, 동그라미 별표 주몽이네요. 그래서 요거 이 건국 신화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네,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요것이 네, 난생설화라고 하는 난생설화의 네,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온전한 세계죠. 그죠? 네, 온전한 세계, 완전한 세계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온전한 세계를 나타내면서 플러스 뭡니까? 앞에 있는 해와의 관련성이 있는 거죠. 해와의 관련성이 몹시 큰 소재가 바로 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웅서사구조 중에서 네, 영웅서사구조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신기하고 이상한 출생이죠. 네, 신이한 네, 출생이고요. 그럼 영웅서사구조로 갔을 때 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뭘까요? 자, 여기 해모수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유화 부분을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 요 집안 내력을 보면 요 부분에서 뭐가 된다? 주몽에 뭐가 나타납니까? 고귀한 혈통이 있죠. 영서사 중에서 고자가 아니죠. 네, 고귀한 네, 혈통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라고? 영웅서사구조 1에서 영서사구조 1에서 고귀한 혈통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영웅서사구조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신기하고 이상한 출생이 되는 거죠. 알이 태어났어요. 신기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고전소설로 보면 네, 만약에 소설적으로 본다면 네, 소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요거는 전기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떻게 알이 태어나. 그죠?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알 하나를 낳았고 햇빛이 또 따라 비쳤다. 해서 다시 한번 태양생에서 해서 햇빛이 따라 비쳤다. 태양 숭배 사상, 애니미즘 또는 천손 사상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여기 해와 관련성이니까 그죠? 그래서 네, 하늘 숭배 사상, 태양 숭배 사상 또는 천손 사상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천손 사상 미리 집어넣고. 근데 왕이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그죠? 왕이 알을 버려요. 그래서 예, 알을 버려 하는 요 부분은 어려서 위기, 어려서 기아예요. 어려서 기아. 아기를 버리다는 얘기죠. 아기를 버렸다라는 건데, 어려서 기아는 바로 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을 버려. 이게 영웅서사구조 저기 네, 세 번째로 나타나 있죠. 이것도 영웅서사구조 3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웅서사구조 요거는 넘버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버려지는 것은 영웅서사구조 세 번째. 알을 버려. 개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와 말이 필요하였고 나중에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졌어요. 깨뜨릴 수 없어 어미에게 돌려줬어요. 유아에게 돌려줬어요. 한 남자 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자, 어떤 기존 질서의 파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난생설화가 기존의 걸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걸 만든다. 건국,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껍질을 네, 부수고 나왔는데 밑줄 치고요. 네, 나왔는데 하는 부분은 네, 새로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암시한다. 건국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건국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예, 그런 상징성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골격과 의표가 영특하고 혹을 닿았다. 나이가 겨우 7살이었음에도 자 영리함이 범상치 않아. 그래서 골격과 의표부터 좀 들어갈까요? 골격과 의표가 네 골격부터 이제 외모 묘사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영리함이 범상치 않아. 활과 화살을 만들었는데 백발백중이었다. 그래서 백발백중이었다. 이건 뭡니까? 어려서 비범함이죠. 어려서 비범함, 어려서 뛰어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네, 어려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범한 능력. 자, 영웅서사구조. 네, 영웅이라고 할게요. 영웅서사구조 넘버 얼마로 되어 있냐? 5번으로 되어 있네요. 저긴요. 네, 4번이나 5번이나 뭐 순서는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부에서 소고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 하는 까닭에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내력이죠. 그래서 6번째는 저쪽으로 좀 갈까요? 네, 이쪽으로 와서 자, 6번째는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했다 해서 네, 주몽이라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부분에 이름의 내력이 나타나 있죠. 이름의 내력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이 활을 잘 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이름 자체에 어떤 영웅의 상징성이 있죠. 네, 영웅의 어떤 네,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내포된 이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활을 잘 쏜다라는 거, 옛날에 활을 잘 쏘는 건 영웅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활을 잘 쏘면 뛰어난 영웅이었다.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문단을 좀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네, 주몽의 탄생이죠. 그래서 요 세 번째 문단의 소주제는 네, 주몽의 신기하고 이상한 네, 신이한 탄생이 네, 소주제가 될 겁니다. 영웅성이 나타나고 있죠. 신이한 탄생 속에서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네, 영웅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 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자식 낳으면 막 그 태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희망 회로들을 좀 돌리시죠. 뭐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 아이가 객관적인 면에서 과연 그러한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위기가 있어야 이 아이가 지닌 능력이 객관적으로 네, 영웅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영웅은 객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주관적으로 뇌피셜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어렸을 땐 다 천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천재, 모두 다 천재였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나눈 부분이죠. 누구와의 갈등입니까? 누구와의 갈등이에요? 예, 금어왕하고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지만 대소왕자와의 갈등입니다. 소주제 미리 정해놓고 할까요? 대소왕자와의 이에요. 어려서 벌어진 위기도 있지만 네, 다시 유년 시절에 수없는 위기들이 있죠. 그래서 네,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게 미치지 못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재주와 능력이 하는 부분이 있죠. 재주와 능력이 주몽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몽의 비범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몽의 네, 비범함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는데 저렇게 뛰어난 인물. 그래서 한자성어 좀 정리하려고요. 네, 제자, 가인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나요. 군계일학. 네, 닭 여러 마리 있는 것 중에서 한 마리 하기 딱 있으면 눈에 띄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자가인, 군계일학,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선 것 언젠가 튀어나오게 되죠. 낭중지추 뭐 등등의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주몽의 영웅성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재주와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면 주몽이 뛰어나다는 내용이고, 자, 대소가 두 번째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대소를 보게 되면, 대소 동그라미 별표, 네, 주몽과 갈등을 형성하게 되는데, 주몽과 갈등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인물을 뭐라고 할까요? 반동 인물의 성격이 있습니다. 네, 반동 인물에 해당이 된다. 죽을 위기가 되죠.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원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옵소서.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다섯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마부죠. 초라한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네, 말을 기르도록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어려서 위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금화왕 입장에서는 네, 순종, 예, 복종 여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얘가 말 잘 듣나? 복종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주몽이나 유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건데, 한자어로 한마디로 때려버리면 이걸 또 기회로 만들어버리죠. 뭐를 만들어버리니까? 전화위복으로 만듭니다. 전화위복으로 만드는데, 주몽 입장에서 전화위복은 뭡니까? 나중에 도망갈 때 다른 말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명마를 얻는 거죠. 천리말을 얻는, 네, 명마를, 네, 얻는, 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본에 따라서 다른데, 이 주몽이 저 말이 뛰어난 말이야. 그래서 덜 먹여서 살 빠지게 해서 내가 그걸 갖고, 우리 왕은 살이 피딩피딩 잘 쪄서 보기 좋은 말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을 주몽이 했겠느냐? 아니면 유화, 엄마 유화가 그 방법을 알려줘서 그렇게 했느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영웅성이 좀 달라집니다. 주몽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알아보고서 했다면 영웅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유화, 엄마 유화가 가르쳐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력자의 도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 주어져 가지고 다르게 낼 수 있다라는 점, 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기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몽이 날랜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줄여 야위게 하고, 둔한 말은 네, 야위게 하고까지 좀 칠까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네, 날랜 말이죠. 네, 날랜 말을 알아보고, 어이쿠, 네모칸 쳐야 되죠. 그리고 쭉 밑줄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날랜 말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첫 번째, 주몽의 비범함이야. 조금 전에 얘기했죠. 주몽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냐, 엄마 유화가 도와줘서 예, 그렇게 명마를 얻는 것이냐. 이 명마를 얻는다는 거, 활 쏘는 거 다음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도망갈 때 더 압도적으로 많이 도망갈 수도 있죠. 전쟁할 때 네, 여러 전투장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좋은 말이었습니다. 주몽의 비범함, 날랜 말이. 그런데 하나만 더 체크하려고요. 주몽의 뛰어난 능력도 있지만 이 뛰어난 능력을 다른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몽이 알아봤군요. 선견지명이라는 한자성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주몽의 비범함 또는 여기에서 영웅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견지명이죠. 여기에서 주몽의 영웅성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날랜말 부분. 왕은 살찐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애가 지구력이 주몽이 얻은 말 궁마보다는 네,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네, 비범한 능력 계속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네, 두 번째는 네, 활을 잘 쏘기 해서 네, 사냥 부분에서 활을 잘 쏜 요거죠. 역시 계속해서 비범한 능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주몽의 비범함은 끝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비범함이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대소가 저 새끼 분명히 왕권에 위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눈치 빠른 유하가 먼저 주몽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해서 주몽의 어머니 하는 부분인가? 여기 할까요? 네, 주몽의 어머니 첫 번째 조력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인간으로선 예전에 새가 품어졌으니까 걔네들도 조력자예요. 그래서 네, 조력자 1 그룹으로 갑시다. 모친이죠. 조력자 1 뭡니까? 도망가라고. 여기서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큰 뜻을 이루라 라고 해서 자, 여기서 조력자 1 바로 주몽이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조력자 1 요 정도만 합시다. 조력자의 도움이 있는 겁니다.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마무리하고 다섯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 장면으로. 다섯 번째 장면, 여섯 번째 장면이죠? 네, 여섯 번째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의 소주제는, 네, 주몽의, 네, 비범함과 어떤 조력자의 도움이죠. 조력자의 도움. 조력자는 엄마예요. 다음, 여섯 번째 문단은, 네, 위기죠. 그래서 주몽의 위기죠. 주몽의 위기와 그것에 대한 그 극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오이 말이 협보인가요? 자, 오이 말이 협보. 네, 밑줄 치고, 네, 조력자 3명이 먼저 있죠. 초기 조력자, 2명, 조력자 그룹 두 번째로 봅시다. 부여에 있을 때 조력자들이죠. 보디가드라고 해야 되나요?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했으나 다리가 없었다.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엄사수에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 다리가 없었다. 건널 다리가 없었다. 이제 쫓아오는 군사들이 오면 그 수많은 군사들의 칼날에 죽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자라서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서사 구조로 할게요. 영웅서사 구조 중에서 네, 자라서 위기가 되는 거죠. 자라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제 업적을 세우기 직전, 뭔가 큰일 하기 직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들 고3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잖아요. 대학을 간다라는 그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든 때가 되는 거야. 예, 모든 일이 다 그러한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오기 직전이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예, 노력하고요. 자, 그래서 영웅서사 구조, 자라서 위기고, 엄수에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천재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예, 큰 따옴표 있는 부분 들어갈까요? 나는 천재 아들이요. 네, 천재 아들은 뭡니까? 천손사상. 그래서 네, 천재,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네, 천손사상. 정확히는 아버지는 네, 해모수고요. 그 다음에 네, 하백의 외손이다 라고 해서 네, 하백의 외손이다. 고귀한 혈통인 건 알겠는데 천손사상에다가 여기는 또 보니 네, 수상 세력이 있죠. 네, 수상 세력의 혈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천손의 수상 세력의 결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결합입니다. 하늘, 땅, 별, 땅. 네, 그런 말이 있듯이 하늘 세력과 수상 세력의 고귀한 혈통이다. 자, 계속해서 추격자들이 따라오는데 네, 대소가 보낸 거겠죠. 물고기와 자라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네, 물고기와 자라. 오케이, 요거 동글동글하미 합시다. 동글동글하면서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력자가 되는 거죠. 네, 조력자 그룹 네 번째죠. 조력자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리를 만들었는데 예, 플러스 좀 들어갈까요? 얘네들이 다리를 만들었다. 이 다리까지 있어야 여기에 한자성어 뭐가 된다? 어별. 네, 물고기하고 자라. 별주부전할 때 그거죠. 성교 만들었어요. 이루었어요. 뭐를? 교각을. 어별 성교. 또는 이게 하늘이 도움이기 때문에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조상신이 도왔다라고 하는 천우신조로 건널 해서 건널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기병들은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네, 주몽의 영성을 부각시키는 부분이 다리를 건너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천재 아들이자 하백의 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신성성이죠. 이 부분에서 고귀한 혈통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건국신화의 특징인 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괜히 엄마 아빠 족보파는 이유가 뭐다? 나 신성성이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주몽 조상님께서. 자, 여섯 번째 문단은 그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단. 드디어 이제 도망갔습니다. 이제 건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건국을 하는데 혼자 건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졸본천에 도착을 해서 네, 고구려를 건국하는 거겠죠. 근데 모든 곡에서 세 명을 만났답니다. 네, 세 명을 만났는데 한 명은 삼배옷 어쩌저쩌 해서 외모 묘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명은 삼배옷을 입었고 해서 네, 삼배옷부터 네, 쭉 들어갑시다. 삼배옷을 입었고부터 네, 수초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다. 수초로 예, 물풀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는 요 부분까지 인물의 외모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외모 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네, 외모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특징을 간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특징. 자, 거기에 네, 제사 무골 묵고의 네, 인물의 특징을 간접 제시하고 있는 건데 바로 네, 은자 숨어 사는 선비임을 네, 숨어 사는 선비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다. 누군가의 벼슬아치라면 주몽 잡아다가 돈을 얻어내려고 했겠지. 자, 그래서 이름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력자는 네, 제사, 무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가 네, 묵거네요. 제사, 무골, 묵건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사에게 나중에 성씨를 부여하는데 제사가 극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골이 중실씨, 중간 세력, 중간 계급 또는 중간 파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묵건은 네, 소실씨의 성씨를 줬습니다. 네, 소실씨의 성씨를 줘서 세력별로 뭐 그렇게 되나요? 무리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말려려고 하는데 자, 나라의 요거 체크하랬네요. 나라의 기틀이라는 건 나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력자 그룹이죠. 네, 조력자 그룹 몇 번입니까?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는 거죠. 조력자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그룹들이네요. 첫 번째 새가 알을 품는 것부터 물고기와 자라가 또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조력자라고 봐야 돼요. 엄마는 당연히 조력자고요. 다음 세 번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려는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건국의 욕망을 나타내는 거죠. 예, 건국
네, 신화의 성격을, 건국 신화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네, 건국 신화의 성격을 암시하는 것이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한다. 마침 이 세 명이 현명한 사람, 이 세 명이 현명한 사람. 좀 따져보자면, 오이 말이 혁보는 이 무공이 뛰어난 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사 무골 묵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학문적으로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사는 아마 학자인 것 같고요. 무골은 문물을 겸비한 사람. 그 다음에 소실은 아마 좀 나머지 기타 학문에서 좀, 실용적인 뭐 상업이라든가, 그런 산업, 수학이죠. 거기에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찌 하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 능력 각기 살펴 이를 맡기고 졸본천에 이르렀다. 졸본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하늘께서 주신 것 해서 네 번째, 네, 하늘께서 주신 것은 네, 문제가 좀 갈릴 수 있어요.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네, 운명론적 사고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운명론적 사고 또는 앞에서 나타났었던 네, 하늘께서 주신 거는 네, 천선 사상이 반영이 된 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문단도 마무리. 다음 8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고구려를 건국하고서 네, 고구려를 건국하고서 외적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7번째 부분은 아주 중요한 개국공신을 만나는 거죠. 네, 졸본천에서 네, 세 명을 만난 건데 네, 세 명의 현자죠. 졸본천에 도착을 합니다. 네, 세 명의 현자, 바로 제사 묵을 묵고를 만나는 현자를 만난 겁니다. 그만큼 이네들의 활약이 어마무시했다는 내용이죠. 오이말이 협법뿐만이 아니라 네, 제사 묵을 묵고가 정말 큰 공을 세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주몽은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지세가 험하고 단단하고 소고 도읍을 하려 했으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비류수에가 초막을 짓고 살았다. 자, 비류수 뭐 고구려는 예. 그 다음에 고구려는 네, 네모칸 치고 별표 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 내용이 네, 고구려의 네, 건국신화의 내용임을 건국신화의 내용 요거 표시하고 가야 되죠. 고씨를 성씨로 삼았고 주몽의 나이가 22세 한 효원제 건소 2년 뭐 역사적인 얘기인데 그건 뭐 필요 없고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백성들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죠. 땅이 말갈부려하게 맞닿아 있기에 침입과 도적질 피해를 두려워해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자 물리치니 두 번째인가요? 네 물리치니 동그라미 네 외적을 방어한 거죠. 외적을 방어한 것도 네 주몽의 예, 영웅성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영웅서사적 구조예요. 그죠? 네, 물리친이 하나 더 할까요? 똑같은 거 있는데, 네, 침범하지 못하였다는데, 뭐, 그런, 넘어가고요. 그래서 8번째, 고구려 건국이죠? 그래서, 네, 고구려 건국과 외적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말갈보 어쩌저 좋아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다음, 마지막 문단. 비류수로 가는 비류수 가운데로 제수제를 떠오는 곳에서 성경에 사람이 있는 걸 알았기에 비류국에 도착하였다. 첫 번째, 네 비류국에 왜 도착을 했지? 도착을 해서 군자를 보지 못했는데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비류국의 왕 송양이 너 알지 못하겠어.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디에서 와서 도읍하였다. 송양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서 왕노릇을 했으니 두 주인, 땅이 작아서 두 주인이 있기가 부족해.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 비류국을 도착했는데
이때 네, 화살표로 할까요? 네, 비류국의 네, 송양이죠. 송양이 네, 나에게 빌붙는 것 어떠한가에서 나에게 빌붙기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빌붙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주몽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네, 주몽을 무시한 겁니다. 하대한 거죠. 내가 오랫동안 왕했으니까 네가 왕하지 말고 네가 내 밑에 와! 라고 했는데 말다툼이 있어요. 갈등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 주몽과 갈등을 형성하는 겁니다. 갈등 형성. 이거는 이제 위기라기보다는 네, 갈등으로 좀 형성한 걸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종 해결판이 바로 뭡니까? 활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 활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네, 송량, 비류국의 왕이었던 송량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어요. 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추론하면 주몽이 이겼다라고 보는 거죠. 주몽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비류국의 왕이 된 겁니다. 비류국의 왕이 돼서 고구려에 병합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활쏘기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거 하나로 끝났어요. 이 활쏘기 하나로 나라 하나 따먹기 게임을 한 겁니다. 야, 이 나라 네가 통치할래? 내가 통치할래? 활쏘기로 끝장내버린 거죠. 그래서 비류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네, 비류국왕과 예, 소주제 들어갈까요? 마무리된 내용이라서 영성이죠. 건국 과정이자 땅을 넓히는 과정이자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류국왕과 네, 활쏘기에서 승리함. 요거죠. 이거의 성격은 뭐냐면 네, 고구려 건국 초기에 네, 세력 확장이고요. 네, 세력 확장을 했음을 의미하는 거고 플러스 주몽의 영적 활약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겁니다. 영적 활약을 계속해서 담으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BS 수능 특강 고전소설 1강 마무리하겠습니다.